내년부터 공동체 사업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로 상담해주고 연결하고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활동까지 계속 쭉 지금부터는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흥군 사회적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에 박정미 센터장님 이렇게 모셔가지고 우리 센터는 어떤 센터인지 이야기를 좀 잠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생 소장님께서 저를 너무 이렇게 가찬히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장 박정미입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아직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거금도 어촌마을학교 아카데미 교육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신 우리 김하생 소장님을 비롯한 정혜진 팀장님, 김정아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흥군 사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소 연과 저희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주관하는 데는 공동체라는 서로 간의 공통점이 있으며 또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카데미 교육을 시작으로 거금도에서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센터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고흥군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는 2023년 1월 2일에 고흥군에서 고흥군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회에 이탁을 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또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추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 복원과 일자리 창출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행복군이 될 수 있도록 고흥군의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또 개발하는 등 생활에 유익한 가치를 실현하면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 마을 기업의 설립과 성장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활동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지원에 힘입어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5월에 마을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7월에 실시하여 7월에 4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8일부터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도동면 신활령 문화센터에서 4개월간의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고흥군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 공동체 신규 발굴 및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 혁신경제연대 이종욱 전문위원님과 또 여기에 계신 금산면 어촌 활력증진사업 앵커 조직으로 계신 김하생 소장님을 저희 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이촉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마을 인문학교 등 지속적인 공동체 교육을 통해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지원을 통해 농촌이 부족한 경제, 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센터 소개와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주관으로 해서 10월 11일하고 18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인문학교를 저희들이 고흥 분천박물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사실은 도덕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덕, 도양, 그 다음에 금사면은 지금 현재 공동체 형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덕에서 교육을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청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분야회장님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문학교는 마을 이장님, 분회장님 한 마을당 3분씩 이렇게 해서 12개 마을로 36명이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9월 달에 군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모집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 금산분들이 정말 많은 공동체를 형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금산이 가장 지금 이치가 좋습니다. 우리 하생 소장님은 전라북도 안주하고 담양 이런 데서 센터장님을 하고 또 하시면서 굉장히 공동체 형성을 아주 전문적으로 추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은 정말 축복받은 그런 면이에요. 근데 금산에 공동체가 하나도 형성이 안 됐다는 거는 우리 이장님과 분회장님들이 좀 한번 생각해볼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이용한다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계실 때 정말 많은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우리 금산면이 다 어느 면보다도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가 이렇게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고흥 사회적 경제 마을통합 지원센터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이제 앞으로 5회차 계속 만나실 거니까요. 우리 센터하고 우리가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고 자주 서로가 돕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민 선생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자주 만나 뵙자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앞에서 막 사회 보고 또 강의도 보고 혼자서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다음부터는 좀 역할을 더 제대로 분담해가지고 최대한 제가 여기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례로 만나는 거금도의 미래 역동이 좀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강의가 뒤에 많으니까요. 짠! 아주 잘생겼네요. 10년 전 사진입니다. 저 때는 정읍에서 정읍시하고 부창군 우리나라에서 2개 시군이 통합해서 이렇게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든 유일한 곳이에요. 거기서 센터를 하고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아마 이렇게 어촌도 제가 처음 온 곳이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워요. 그래서 더 평상시 접해보지 않았던 환경과 말씨, 그렇죠? 말씨가 좀 다르죠. 그래서 말씨 그런 또 사람들 이렇게 한 1년 반을 만났는데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면은 정말 앞으로도 제가 아마 25년도까지 제가 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도 2년이 넘게 남았지만 아마 25년도가 끝나더라도 계속 평생 금사면하고 제가 관계를 맺고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요 활동 잠깐 보시면 지역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역문화진흥원을 통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이에요. 자, 생활문화 공동체로는 우리가 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축제를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지역에 대한 뭐 기록을 해본다던가 또는 지역의 뭐 특성 있는 것들을 뭐 보존하는 활동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금액도 2,500에서 3,500 정도를 해마다 지원을 합니다. 저기에 전문위원으로 한 2017년도부터 평가위원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행 누질 사업을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 군, 광역자치단체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흥군 사회경제활동합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전라남도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 이런 걸 맡고 있네요. 이런 것처럼 실제 뭔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고민해보고 만들어보자고 할 때 뭔가가 부족하니까 채우자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족한 걸 나 혼자 해결해서는 채우기 좀 어렵겠죠. 혼자서 해결할 정도였으면 결핍 상태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은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구나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는 공동체가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공동체 관점으로 정책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5.98 저기 뭔지 아세요? 평균 나이. 평균 나이? 네. 금산면은 평균 나이. 평균 우리 금사면이 저렇게 젊다고? 안 그려. 더 돼. 연세는 평균 연세는. 몸무게. 자기 소개야. 선생님 몸무게? 몸이 합치면 돼. 두 개 합치면 몸무게예요? 저 앞쪽 거는 저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저 65.68 저게 뭐냐면 우리 금산면의 면적입니다. 65.68 제곱킬로미터예요. 금산면.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큰 섬이죠. 자, 10번째로 큰 섬인데 사람들한테 제가 거금도로 와가지고 있으면서 아유 거금도 아주 훌륭해요 했더니 거기가 어디니? 아무도 몰라. 거금도를 아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고흥에 있어요. 고흥의 남쪽에 했더니 고흥은 또 어디니? 거기 있잖아. 소록도라고. 거기는 알지. 소록도는 다 알고. 근데 거금도나 고흥은 몰라. 희한하죠. 2547. 인구. 금산면. 네? 금산면 4,162. 2547은 가구수. 어떻게 아셨죠, 선생님? 우리 금산면의 가구수입니다. 네. 집 개수죠. 세대수라고 하죠. 2021년도에는 내가 유일하게 금산면에서 수치가 올라간 게 가구수요. 2021년도에 보니까 2,517개였거든요. 30개가 올랐네. 30가구가 늘었네요. 근데 4,162 이건 뭐예요? 인구수. 인구수입니다. 30가구가 늘었는데 4,162명이에요. 7월 31일 기준으로. 아마 지금 8월달도 한 16일 지났으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7월 31일 기준으로 4,162명. 근데 2021년 2년 전에는 4,400명대였죠? 가구 수는 30가구가 늘었는데 사람은 300명 정도가 사라졌어요. 좀 안타깝죠. 가구 수가 늘었으면 사람도 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옆에 2,159 이건 뭘까요? 노령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노령인구. 여기서 말하는 노령인구는 65세 이상 연령대를 말합니다.
있습니다. 65세 이상 연령대 2,159명. 그렇죠? 실제 또 우리 지역의 통계치를 살펴보니까요. 저기 가구수 사람 수하고 나눠보면 됩니다. 1.68명 정도가 한 집에 산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2,159명, 65세 이상 인구죠? 2,159명 중에 또 남자하고 여자가 나눠지겠죠? 네. 누가 많을까요? 여자. 남자. 이장님 오래 살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65세 이상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900명이 안 돼요. 65세 이상 2,159명 중에 여성 인구는 1,2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먼저 갈 거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성분들한테. 먼저 가는데 어떻게 잘해요? 먼저 가버리니까 안타깝습니다. 남은 사람이라도 잘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여기 모였죠? 앞으로 잘 살려고. 자, 7은 뭘까요? 태어난 숫자. 그렇게 많이 태어나요? 금사면에? 맞습니다. 7개의 법정리가 있죠? 7개 법정리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35는? 마을수. 135는요? 마을 또 쪼개. 반이 있죠, 그러면. 135개 반이 있어요. 38은 뭘까요? 우리 금사면에 네? 양로당 개수 35개 아니에요? 38 뭐냐면 네? 그래요? 자, 양로당 개수니까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이 38은 제가 뭘로 썼냐면 우리 금산면에 지역에서 봉사해 주시는 사회단체 개수. 사회단체 개수가 38개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네. 우리 금사면이 다른 면에 비교했을 때 아주 큰 면이에요. 거의 어디 좀 째까른 시골 동네의 읍 정도 수준 갖출 수 있는 금사면 이 정도 규모가 있는데요. 아직은 저녁 있는 곳이죠, 참고로. 네. 지금 리에 빠져 계셔요. 지금 빠져 계셔요. 다시 이제 나와야 돼. 다음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반이요, 반. 네, 반. 네. 우리 옛날에는 반상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상회도 하고 있으면 135개 작은 조직들이 움직였다는 거지.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사라졌어. 그래도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면 거의 없습니다. 네? 없어요. 육지에서 우리가 바로 접할 수 있는 도덕면 가도 훨씬 적어. 그죠? 우리 차량을 가지고 등록된 차량 대수만 해도 활동 인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금사면은. 차량 대수가 2,000대가 넘잖아요. 금사면은. 도덕면은 1,000대 규모예요. 그것도 1,000 몇백 대야. 이거 가세요? 그러니까 훨씬 큰 동네예요. 육지가 아니더라도. 이럴 때 중요한 건 이미 힘 싹 빠져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렵죠. 힘이 싹 빠지기 전에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는 미리 대처해야지.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우리 금사면에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마을 만들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을 만들기. 네. 마을을 만들자는 건데, 마을이 있는데 뭘 또 마을을 만든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마을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네가 마을이죠. 근데 그 마을에 과거 지금 그래도 우리 섬의 특성상 우리 금산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속감이 좀 있죠. 공동체 활동도 아직도 잘하고 계시고. 근데 활동의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이 과거만치 못한 것은 또 사실이죠. 왜? 사람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일도 예전처럼 함께 공동체가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해버리니까 개인화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뭔가 협심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물력도 거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한 공동체 활동들을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 맞게 새롭게 세워보자 이런 거예요. 현대에 맞는 공동체 활동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현대에 맞게. 옛날처럼 갑자기 하지도 않는데 손 모내기 하면서 모두 다 둘의 꾼 다 내라고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로 회귀할 수는 없잖아. 지금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마을 만들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들 때 뭘 만들 거냐?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활동은 프로그램이죠.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것도 문화 활동이죠. 같이 밥만 먹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은 마을 만들기로 마을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밥상으로 밥 같이 나눠 먹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모인 김에 우리는 옛날에 귤도 치고 있었으니까 풍물 치고 놀자. 이것도 마을이 그동안 내려왔던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죠. 풍물을 계속 배우고 같이 치고 하는 것들은 그런 문화 활동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족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지금 우리가 고령화돼 있다고 해요. 고령화돼 있는데 저 어르신들 공동체 활동하고 싶은데 다 고령화돼갖고 뭐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으면 어르신들 돕는 일부터 해도 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노동을 할 수 없으면 노동을 할 수 없는 만큼 그분들의 노년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일이라도 할 때는 뭔가 바쁜 게 몰랐는데 일을 놓고 나서 보니까 뭔가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 그런 이렇게 노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 돌보는 활동도 공동체 활동이죠. 이런 게 다 함께하는 활동을 다 뭐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합의를 구한 것이면 뭐든지 좋다. 이게 가졌죠? 그렇게 함께하는 활동들, 함께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모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뜻 받아주고, 야,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 옛날에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뭐 바꾸려고 하지 마. 무조건 이대로만 해야 돼. 이것도 좀 아량이 없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젊은 사람들도 좀 이해해주고 일을 해보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또 어른들의 몫이죠. 또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밥쓰다고 어른들 내팽개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나도 언젠가는 이 마을에서 그렇게 늙을 거니까. 그럼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늙어왔을 때 자기를 돕는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내 노후를 대비할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만들어서 하는 일을 마을 만들기라고 한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 일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공간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마을회관 안에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마을회관을 새롭게 조성하는 곳들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시설들은 복지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곳들은 유통 판매장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죠. 그것도 다 우리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그 활동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활동을 하기 위한 거점 공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다.
어제 다른 사람들이 유통 전시 판매장 만드는 게 우리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거냐가 정리가 되면 어떤 시설을 유치해야 될지도 함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활동을 뭐 할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십억을 받아갖고 했는데 남는 게 없거나 운영이 안 되죠. 방치가 되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해야 될까? 우리 마을이 행복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에서부터 마을 만들기를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사람들이 우리 고흥은 금사면 다 마찬가지죠. 농가, 어가는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미역도 채취하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는 거주하죠. 근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이분들이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네.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같이 농사 짓고 이렇게 어촌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령화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빠져서. 근데 이 젊은 청년 생산 인구들은 어디로 가요? 좋은 주거 환경,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다 가죠? 우리가 말하는 대도시로 다 가죠. 가까이에는 광주, 순천 이런 데로 다 가죠. 그런데 청년 생산 인구 중에서도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도시로 나간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하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 어떻게 소득을 만들게 할 거냐를 돕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 고흥군은, 우리 금산면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분들이 빈곤, 지금보다는 좀 더 풍요로워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정착하게 해야 되니까. 못 살게 하고 도시로 다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리가 나지고 하니까 이제는 녹동으로 와서 사시죠. 우리 금산면의 분들. 녹동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는 제가 어르신들 말씀들 여쭤보니까 금산면 여기 소재지, 그죠? 소재지가 가게들이 다 문 열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리가 놓여진 다음부터 소재지에 있는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더니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사라졌죠. 상권이 죽어버렸네. 여기 있던 상권이 녹동에 가서 더해진 거죠? 우리 금사면의 상권도 사라졌네요. 금사면의 상권이 사라졌다는 것은 금사면의 주민들이 금사면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 서비스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유동인구라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사주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전방을 안 뺄 텐데 유동인구도 없어. 사는 사람도 없는데 밖에서 오고 가는 사람도 없어. 다 전방 빼야 되는 거죠. 돈이 안 되는데 빼야지 당연히. 그러면 금사면에 사는 사람들 점점 서비스가 사라지니까 갈수록 살기가 퍽퍽해지겠죠. 앞으로. 이거 가져받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이 금사면에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죠. 그쪽에서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금사면 안에서 아마 우리 고흥군도 전체 측면에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를 좀 개선하는 일을 좀 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뭔가 우리 문화활동들, 복지활동들, 교육활동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죠. 기존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금사면에 필요한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런 걸 지원을 하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서비스도 없어져 버려. 그럼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때 그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을 돌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주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문화 프로그램을 배워서 내가 앞으로 금산면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제공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금산면의 주민이 생기면 그분에게 우리는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개인이더라도 그런 분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금산면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 당신들이 직접 케어하셔라.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당신에게 직접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일밖에 없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 돈 주고 데리고 와봤자 그 사람 돈 안 주면 끝나잖아. 근데 그 돈 외국 사람 줄 거 우리 동네 있는 사람한테 주면 이분이 그 돈 가지고 하면서 배우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전문가 된 게 굳이 외국에서 안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런 분들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과 함께 같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문화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금진마을에서는 시범적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금산에는 의료도 취약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의사분이 오셨는데 이제 다음에는 약사분들이 같이 오고 또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치과분을 모셔서 또 올 거고 이럴 겁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서비스를 할 거예요. 이 서비스들을 금진마을에서 시범적으로 하지만 금산면 전체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날을 정해서 할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신협에서 녹동에서 한번 공부 전체 했잖아요. 그때 178명 와서 서비스를 받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금산면에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받으면 우리 삶의 질이 좀 나아지겠죠, 지금보다. 그런 것들도 지역에서 그런 걸 매개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가면 돼요. 뭐 의사, 약사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가면 되지.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농업, 어업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있는 유통구조 자체가 전통 방식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죠. 가져다가 전량 위판하고 끝나는 구조. 어디처럼 이런 것을 개인들이 또는 한 마을 집단이 소량으로 해서 제품화, 품목화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직거래하는 그런 구조가 없죠. 그렇다고 그것을 또 만들려고 하면 다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증하려면 인증을 할 만한 해석부터 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상품을 위판도 하지만 어떤 것들을 소량도 팔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금산면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산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인증해주면 편하게 팔 수 있잖아요. 누군가 인증해서 소포장해서 팔고 홍보까지 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만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시스템에 물건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들은 야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정작 물건을 그럼 같이 한번 팔아볼까요? 라고 할 때는 거기다 낼 물건 없어. 소량으로 하면 나 귀찮아서 못해. 이런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생산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잘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씩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씩 이런 걸 만들어 가다 보면 지역이 어느 순간에 엄청 활성화되고 커져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이런 자원들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금산면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거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 저것은 환경부에서도 그 개별주택 개량 사업을 잘 지원하고 있죠.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만 개인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있다가 좀 치더라도 보조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큰 이익이죠. 그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집을 수리하고 고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정책들도 필요한 마을들이 있으면 그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을들을 순차적으로 환경부의 정책사와 연결해서 신청해서 뭔가 지붕 개량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서로 돕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이 뭔가 바뀌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는 금산면에서 저렇게 뭔가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마을마다 뭔가 막 어디는 깽가리 치고 놀고 있고 어디는 마을 양반을 들고 가고 맨 아침마다 저기 요가를 하고 있고 또 어디 갔더니 거기는 막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밥을 같이 해먹고 막 이런 거 재미나는 일들 하고 있으면 그런 데 와서 살고 싶잖아요. 특히 귀농귀촌 귀여인들도 다 그런 데 가서 살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밖으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내 고향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런 좀 행복한 지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지방 소멸의 대안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관련해서 몇 개 지자체에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컨설팅한테 사용하는 자료인데요. 우리 금사면에서 저런 시스템을 해보려고 저도 여기로 온 것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런 구조 속에서 우리 행복한 금사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관, 환경, 주거, 문화, 복지, 교육 다양한 나도 좋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좋은 서로 좋은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 공익적인 활동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공동체 활동들을 하면 좋겠고 야 나는 지금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 버는 일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갖고 봉사할 생각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데 집중해도 돈 벌기 어려운데. 목포인데요. 목포에서 이 500만 원 갖고 뭐 했냐면 청정이한테 말 500만 원 가지고 영구 임대 아파트 그 앞이 이렇게 떼끼고 시커멓고 이렇게 그 영구 임대 아파트 가면 저도 어렸을 때 영구 임대 아파트라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좀 없으셔가지고 저는 잘 살죠 우리 아빠보다. 근데 가면 특히 술 마시고 싸우고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런 분들 많아요. 영구 임대 주택 가면. 저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보고 자랐거든요. 밤에 무서워도 내가 밖에 못 나갔어. 아이들끼리 초등끼리 막 칼부리 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험악한 동네였었는데 이 동네도 그렇게 뭔가 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그런 곳의 주민들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런 곳의 주민분들이 그 아파트를 지나다니는 아이들도 뭔가 좀 걱정되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학부모들이 그래서 여기 상동마을인데 거기하고 거기 있는 학교하고 같이 이 거리를 뭔가 좀 환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고 밝은 이미지로 그러다 보면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이 500만 원밖에 없잖아.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고 그림을 그렸다가는 500만 원 갖고 여기 하나에다가 그림 하나 그리고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나와서 벽면에 페인트 칠을 다 했어요.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림 그린 것을 학교 미술 선생님 계시죠? 미술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그리고 목포에 있는 대학교 있죠?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또 깔끔하게 이쁘게 정리해주는 작업을 했어요. 한마디로 마을의 활동이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은 관계자들도 참여시키고 또는 외부에 있는 재능을 나눠줄 사람도 참여시키고 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지역을 개선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기는 한 해 이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도 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저기 순천, 나간 거기 가면 금산마을 아주 유명한 마을이죠? 체험 휴양마을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에요. 체험 휴양마을. 여기는 모내기도 다 손모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손모내기 하니까 체험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다 농약을 하지 않죠. 친환경. 친환경으로 모두 다 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500만 원을 드렸더니 500만 원 갖고 뭐라 하셨냐면 우리 마을 이미 체험형마을에서 잘 나가고 있는 마을인데 500만 원 갖고 뭐 할까 보더니 우리의 이 친환경 논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친환경 논이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논이 자랑스러운 곳이니까 여기에다 너네가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신학교 그래서 사진 찍고 가라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 찍는 포토존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논도 좀 홍보 좀 하고 싶고 그러면서 뭐 했냐? 500만 원 저기 다 안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을이 종점 마을이에요. 이 마을을 통해서 이제 버스가 들어왔다가 나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알죠? 시골의 버스는 고무줄이야 시간이. 오고 가는데 10분 먼저 왔다가 가버리고 어제 10분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만 10분만 앞뒤로 10분만 해도 20분을 내가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종점에서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가고 기다려 버스를. 그래서 그곳에다가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도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들을 만드는 것도 다 가능한 겁니다. 뭔가 막 꼬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편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이 500만 원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마을 가시면 진짜 이뻐요. 논 옆에 진짜 옛날 그 샘도 그대로 복원해놓고 돌담길도 진짜 이쁩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꼭 가보세요. 진짜 이뻐요. 지금 한번 더 이쁘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보성군의 벌교 원동마을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벌교인데 하천 하나 여기 지금 하천 있죠? 하천을 끼고 여기는 벌교고 보성군 벌교고 여기 순천 나간이요. 라고 딱 하는데 순천 나가는 뭔가 잘해놓죠. 순천이 그런 데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보성은 조금 후졌죠. 제가 친한 양반 지금 보고서 구분수를 하고 있거든요. 보성 바꿔보겠다고 맨날 전화가 와. 소장님 보성 한 번만 더 오세요. 이렇게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가도 진짜 후졌어. 근데 그런 벌교의 한 마을이 야 우리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앞에 나가는 그냥 앞에는 막 산책로 길도 자전거 타고 그냥 잘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 마을은 어떻게 되세요? 쓰레기 버려져 있고 용목 폐기물 있고 막 다 이런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되고 창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다. 우리 마을 이거 우리 얼굴인데 가면서 다 이걸 거 아니냐. 저기는 어딘데라고 하면서 맨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하는 욕인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말을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그 마을 앞 뚝방길입니다. 뚝방길. 여기 이제 뒤에는 논이에요. 논. 하고 이 뚝방길 전체를 꽃을 다 심으려면 힘들잖아요.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지도 못 얻었고 조금 가다가 이만큼 뭐 하나 해놓고 또 조금 가다 보면 이런 거 하나 나오는 거지. 띄엄띄엄. 그래갖고 가다 보면 뭔가 재미난 걸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양반들이 그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스티로폼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곳곳에 띄엄띄엄 500만 원씩 3년이면 1,500만 원어치를 저기다가 쳐바른 거지. 근데 저것을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간 쪽으로 안 가고 이제 이 마을 쪽으로 가. 근데 이 꽃도 있고, 그죠? 꽃도 있고 이렇게 볼거리들이 있으니까 가서 보면 진짜 재밌어요. 저도 여기 가면 막 사진 막 찍는 거 가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를 이제 자전거로 타고 다니네. 자전거로 이제 타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마을은 뚝방보다 낮은 곳에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이는 마을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여기에도 사람이 사네. 여기는 어떤 마을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 거죠. 생판 이 마을이 있다는 걸 존재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걸 만들어놨더니 오며 가면서 우리 마을을 물어봐 주는 거지. 거기다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이 뚝방길을 걸어다니는 저게 마을 사람들의 산책로예요. 건강경기를 위한 산책로. 마을 안에서는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뚝방길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녁마다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마을이 또 다시 이렇게 이 산책로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데는 다 상받는 마을들. 상 안 받아도 이렇게 해요. 이런 데도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는 500만 원을 줬더니 노동은 안 하고 애들하고 마을 동네 돌아다니는 일을 했어요. 애들이랑 같이 야 우리 동네에는 뭐가 좀 위험할까 해가지고 마을 안전지도 이렇게 그리는 걸 합니다. 마을 안전지도를 그려서 향후에 마을 공동체 활동할 때 지도에 나온 것처럼 아 여기는 터널이 있어서 불편하구나, 아 여기는 난간이 없어서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첫 해에 저 지도를 가지고 2차년도부터는 턱 있는 데는 턱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거죠. 세븐 한 포 되면 턱 이만큼 없애버려. 그죠? 세븐 하나 갈라고 쭉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나무 사다가 쭉 잘라고 대면은 경사 사라지잖아. 우리 어르신들 유모차 끌고 다니잖아요. 남자분들은 까우가 있어가지고 유모차 안 끌죠. 여성분들은 까우 있어도 끌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남자분 오래 사는 유모차를 끌어야 한다고 내가 보는데 여기는 그 유모차를 끌려면 턱이 있으면 못 넘어가잖아요. 제일 힘들어. 그 턱을 동네에서 없애주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 대문의 문턱이 높으면 대문을 넘어야 되잖아요. 대문 사이에 나무, 포바이포를 갖다가 반절 잘라고 대죠. 그럼 그걸 그냥 다로 넘어갔다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같이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일을 지원한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경상도 가면 어떤 마을은 들녘의 천지가 명아주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풀이라고 하는 그 명아주. 근데 지팡이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명아주 지팡이죠. 원래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뭘 선물했어요? 명아주 지팡이 선물했잖아요. 장수를 상징하는 의미로. 명아주 지팡이가 유명한 이유는 가벼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을은 들녘에 명아지를 채취해서 명아지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마을의 남자 어르신들 유모차 볶음기에 이거 짚고 다니라고 명아주 지팡이를 이렇게 선물하는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 대신 그것을 지팡이 만들고 해야 되니까 명아지를 잘 관리하겠죠? 그게 바로 경관이 되기도 하잖아요. 명아지가. 어떤 분들은 경관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대추나무 심는 마을도 있습니다. 대추나무를 심으면 대추가 열리니까 더 좋죠. 유실수를 심는 데들도 많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그리고 여기는 순천 탐내동. 아, 제가 또 좋아하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가는 곳인데 그 중앙로 끝자락에 있죠. 탐내마을. 여기 탐내마을 인접해 가시면 그 유명한 그 마을 식당도 있어요. 마을분들이 운영하는 식당. 그렇죠? 거기 이제 새들마을 사업을 한 건데 여기는 탐내죠. 서남사에 있는 홍매화가 옛날에 1960년대 이 마을을 한 그루가 옮겨와서 심어진 것을 계기로 우리는 매화 마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화로 싹 온 마을을 다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벽화도 매화, 심는 꽃도 매화. 그랬더니 매화는 또 뭘 줘요? 매실을 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시죠, 동이죠, 탐내동입니다. 동네에 주민자치회에서 매실을 다 수확해가지고 매실을 가지고 매실청을 또 만들어서 음료랑 이런 거 다 팔아요. 이게 가시죠? 소득사업도 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마을에 오는 분들에게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을 탐방센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이제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거점 공간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대구 달성 토성마을인데요. 아마 대구 쪽에 가시게 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관광 차원에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정원 1호로 꼽혔던 곳이에요. 얼마 전에. 근데 여기는 우리 동네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 마을이었어요. 우리 어디 이렇게 쭉
좁은 골목에 딱 들어오면 냄새가, 우리 옛날에 그런 동네 있죠. 골목에 와서 대문 열고 들어가면 재래식 퍼대식 화장실 있죠. 그리고 방이 있는데 연탄불 가는 주방 티 가는 거 하나 딸린 방 하나씩 있죠. 이런 방이 막 몇 개가 다다다다 들어있는데 다들 중에 보셨어요? 그런 집들로 이어져 있는 골목 동네예요. 개발도 하나 안 되고 그런 동네인데, 이 어머님께서 이 동네로 이사를 오시면서 꽃가꾸기가 취미인데, 동네가 재래식 화장실 쓰고 있고 냄새가 심하잖아요. 이 동네를, 근데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 왜? 지름길. 달성토성에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가는데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이니까 이 마을 가는데 냄새를 이렇게 뛰어가거나 가면 집 다 뺏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너 만나면 부끄러고 쪽팔린 게 안 나와, 집 밖으로. 그러던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을로 이사 오셔가지고 화분을 가꾸는 게 취미셔가지고 하다가 마을 분들한테 우리 그 집 말고 마을을 좀, 골목을 좀 이쁘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화분을 밖에다 내놓는 운동을 하십니다. 자기한테 거기 계획을 내놨어요. 10개를 내놓으면 10개가 있거나 더하기 몇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10개를 내놨는데 왜 7개밖에 없지? 내가 잘못했나? 하고 또 3개를 또 추가해서 10개를 채워놨는데 희한하네. 계속 개수가 안 맞아. 이것을 5년을 하셨어요. 왜? 화분을 계속 내놓으려면 분갈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꽃을 좋아하시니까. 키워서 분갈이에서 내놓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걸 5년쯤 하니까 지역의 주민분들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갔나 봐. 다시 이제 반대로 다시 이제 내놓는 거지. 우리 집도 이제 놀 데 없어 하고 내놓는 거. 아마 이것은 아닐 거고, 이제 마음이 움직였겠죠. 그 마음에 이제 동화가 좀 있었겠죠. 가마가. 그래서 다른 분들도 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마을이 화분으로 쫙 깔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꽃 예쁘다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민분들이. 우리 마을 맨날 냄새나고 더럽다고 하고 막 가고 침 뱉고 갔던 마을인데 예쁘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 마을 분들이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마을을 완전 꽃밭으로 만들어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대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덩굴까지도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꽃대벌이에요, 골목이. 그리고 이 마을의 초입에 가시면 또 마을 정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구시 서구 기산역에 가서 토성마을 여기 한번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분을 내어놓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냄새나고 열악했던 환경의 골목길이 있는 마을이 전국 최고로 아름다운 마을인 거죠. 그래서 달성토성 축제가 생겼어요. 이 마을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을 때문에 관광객이 이 골목 보려고 버스 대절해서 오겠죠. 그래서 마을 인접한 곳에 대형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대형 공영 주차장이 또 생겼어.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변에 없던 카페들이 생기겠죠? 가게들이 생기겠죠? 지역의 사람들이 붐벼요. 옛날에는 뺑하니 사람도 없었던 곳에 지금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 됐죠. 자, 저런 것처럼 우리 지역의 뭔가 환경과 경관에 대한 고민, 어떤 데는요 마을에 저녁이 어두우니까 500만원어치 태양광 그걸 사다가 거리만을 다 붙여버리고 벽면에 그냥 다 붙여놔버려. 그러니까 눈이 선수적이고 이렇게 온 마을을 태양광 조명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환한 마을 만든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시골 마을은 가로등 부족하잖아요. 근데 가로등도 총 개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거리가 있으면 그 거리에 몇 대까지밖에 설치가 안 돼요.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500만원 가지고 태양광 그런 거 어디 좋은 게 많이 나오죠 요즘에. 그걸 갖다가 막 꾸미면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조명미술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을에 이게 명물이야 하고 마을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다가 우리 마을은 그 뭐예요? 저기 한옥마을이 한옥이 유명하니까 마을 입구에다가 진짜 한옥을 하나 500만 원 딱 지어갖고 와. 이렇게 우리 마을 알리는 것을 조형물을 만드는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해본 게 막 쓸 수 있는 게 많죠?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청정전당 우승마을 사업은 아까 거고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이것은 3단계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래서 아까 이제 10월부터 인문학교를 하게 되는데 한 마을에서 3명 이상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1차년도 처음 오시면 인문학교라는 걸 먼저 해요. 저 인문학교는 뭐냐?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구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알아서 구상하시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아이디어도 잘 안 떠오르고. 그래서 공동체 활동 어떤 걸 해보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같이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 그리고 1차년도에는 뭐 하고 2차년도에는 뭐 하고 3차년도에는 뭐 해볼까? 이런 것들 좀 방향을 좀 정해놓고 해야면 우리가 좀 일이 편해지잖아요. 안 그러면 너무 일 많이 하면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 본업에 충실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상해보는 것들을 우리 인구정책과 그래서 우리 팀장님 아까 안 계셔서 나 소개를 안 했구만. 우리 보험부에요. 인구정책과에서 이런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이현주 팀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김상현하고 아주 정을 많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지금 와서 계속 안 가시고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과하고 그리고 우리 고흥군 사직경제 마을통합지원센터에서 주체 주관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교에서 3명 이상 모셔가지고 그걸 구상하는 걸 할 거고 그것도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것이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아니면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때 상담도 받으면서 컨설팅도 받으면서 사업도 구상하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시작 단계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죠. 이 500만 원 가지고는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잘 마치시면 그 다음에는 세작 단계라고 해서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800만 원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 활동으로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그 일을 구체화시키는 것들을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걸 잘 하시고 나면 열매 단계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 때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일을 하시면 돼요. 뭐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일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제작한다던가 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서 일을 만들어서 해보게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또 해본다던가 이런 데다 돈을 투자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차년도까지 열매 단계까지를 경험을 쌓으면서 하다 보면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방향이 정리가 좀 되겠죠? 그래도 3년 정도 연습하면 뭐가 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연습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사업들을 확장할 때 목적 사업을 유치하는 거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청정전당 은퇴마을 사업하고 공동체 활동전 사업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의 환경도 좀 개선하면서 공동체 활동도 같이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중복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첫 해에. 이걸 갖고 우리가 공동체 활동 재밌게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안죽은 소양의 인덕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노인 일자리로 두레농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두레농장. 왜냐면 어르신들이 같이 본인이 일 잘할 때는 여기가 산촌이거든요. 산에서 자기들이 채취하고 다 살았어, 농사 짓고. 근데 이제 연세가 들으니까 산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 우리 바다 나가서 연세 드시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지. 그래서 이 마을은 연세 드신 양반들이 일을 도우니까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으로 가거나 요양원 가시거나 돌아가시더라 이거예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쌩쌩했던 양반인데 일을 놓으니까 왜 갑자기 노쇠해져 버리지? 그래서 건강하게 노년을 살 수 있도록 일을 놓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주자. 손주 이렇게 사탕값 정도는 벌 정도의 일을 만들어주자 이런 거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그래서 마을회가 거기 있는데 마을 안쪽에다가 그 밭이 있죠? 거기다 하우스를 쳐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소일거리로 쌈채소 합니다. 이것은 힘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매들은 평생 쪼그리고 살았으니까 쪼그리고 쌈채소를 기르고 수확을 하세요. 남자 어르신들은 쌈채소 한 것을 상태에다 담아요. 상태에다 담으면 이장님이 좀 제일 젊으니까 이장님이 그것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다 납품을 해. 팔리면 돈이 마을 성장으로 들어오겠죠? 이 돈을 어르신들한테 나눠서 쏴줘. 네?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소일거리를 같이 하니까 점심을 같이 드십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써들고 노시겠죠? 같이 공동활동들을 하십니다. 여기는 그렇게 이제 활동하는 곳이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소일거리로 진짜 건강을 위해서 너무 힘들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해놨더니 돈은 생각보다 많이 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욕심을 갑자기 자기들이 부려가지고 힘들어서 못 이어서 이렇게 했던 양반들이 야 이것은 돈이 안 되잖아 뭔가 더 해야지 해가지고 양계장을 합니다. 생태양계 닭을 유정란 풀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유정란 달걀을 할배들이 다리부터 주워와요. 여러분 할머니들 열심히 끄고 앉아서 일하는데 할배들은 박스에다 담는 것만 하는 것 같거든. 하는 일이 없어 보이잖아. 돈은 똑같이 나눠갔는데 너네도 할 일 좀 더 가잖아 해가지고 남자들이 할 일 생태 양계를 더 하나 만든 거죠. 사업을. 그렇게 해서 소일거리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을에서 체험도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체험도 운영해요. 지금은 이분들이 제가 완주에서 사업단장 할 때 시작했던 일인데요. 벌써 이게 14년 전이네요. 그러니 그동안 그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이죠? 그때도 이분들은 일을 다 놓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 지금은 두 분 살아계십니다. 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또 두레농장은 문을 안 닫았어요. 안 닫는 방법이 있죠. 주민들 중심으로 소일거리 하다가 점점 병원 가고 돌아가시면 멤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귀농귀촌인들 오라고 해라. 같이 일을 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너무 열받으니까 귀농귀촌인들 같이 협업하면 어르신들 때문에 생산력이 좀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입으로 야 그거 오이집은 이렇게 만들어 그 호박 울타리 타고 올라가기 이거 해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입으로만 하시고 일은 귀농귀촌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의 시범포로 마을 두레농장을 써요. 그리고 대신 두레농장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수익은 귀농귀촌인들이 다 가지라고 합니다. 대신 거기 번 돈에서 어르신들에게 감사비를 지불하게 해놨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야지 나와서 뭐라말 잔소리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 항상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전라남도 그 지사님한테 몇 년 전에 정책을 요청 자문을 구하길래 야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소장님
그때도 뭐 그거 있잖아요. 하고 제가 다시 정책을 줬거든요 이번에. 조만간 이 정책이 전라남도 형으로 아마 정책이 될 겁니다. 완주의 동상면에 밤티마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을. 산골, 발원샘이 있으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이니까 발원샘이 있겠죠. 깊은 산골 깊은 곳이니 당연히 농토가 별로 없겠죠. 농토가 없으면 가난하죠. 농촌에서 농토 없으면 가난하죠. 그런 곳은 대부분 콩을 심죠. 왜? 생산량이 토지 대비 그 수익성이 더 나으니까 콩을 심는 거예요. 길가도 다 콩 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뭔가 우리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26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고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주민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젊은 양반이 60대 중반 이장님이 아니 총무님이 그런 마을인데 우리도 뭔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갔더니 그러면 불편한 게 뭐예요? 아유 여기는 오지라 불편하지 농토가 없어. 근데 그 농토 문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랑거리는 뭐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같이 찾아봅시다고 다녔는데 그냥 이렇게 만경강 바람기 밤새 하나 있는 거 말고는 뭐 없어. 마을이 쨍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분들이랑 밥을 먹는데 청국장을 끓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청국장 두부넣고 끓이잖아요. 밥에다 그거 넣고 생채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먹으면 엄청 맛있죠. 오 이거 엄청 맛있네요. 아 이거 다 우리가 담은 거예요. 기술이 있었구만요. 그리고 이 마을은 콩을 가지고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이 없어요. 어떤 양반은 콩을 수확해서 20kg를 내. 어떤 양반은 콩을 수확해서 50kg를 내고 어떤 양반은 콩을 수확해서 30kg를 낸단 말이죠. 100kg네. 3명만 모아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씻어 같이 삶고 네? 그래서 같이 고추장 만들고 청국장 만들어요. 이것을 또 같이 팔아 자손들한테. 그렇게 해서 파는 걸 가지고 수익을 나눠요. 어떻게? 50kg, 30kg, 20kg니까 5대 3대 1로 나누면 명확하죠? 깔끔하잖아요. 꼭 n분의 1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공동의 수익 활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 같이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까지 혼자 하면 힘들 못 오잖아. 같이 하면 할 수 있죠. 힘이 덜 드니까. 여기는 그렇게 해서 콩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팔아주려까? 아니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맛있으면 무조건 팔리죠. 내가 봤을 때 이미 자손들이 갖다가 많이 팔아놓으실 것 같은데 했더니 그렇지야. 그래갖고 내가 뒤에 가서 책임질 일이 없을 것 같냐고 그럼 사업합시다 했고 시작을 했죠. 자손들이 다 팔 거니까. 했는데 밥 먹으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마을은 왜 가난한지 아세요? 농사 짓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4월달까지도 눈이 안 오는데 얼음이. 농사를 늦게 시작하죠? 근데 설이는 또 빨리 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가난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을은 여기 애들이나 썰매 타면 좋아라 할까? 좋은 게 하나도 없대. 그래요? 그럼 썰매 탈까요? 해서 썰매장을 하는 거예요. 썰매장을 해서 첫 해에 4,7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40일을 합니다. 40일. 그래서 정월 대보름 날까지 해요. 1월 15일 날까지 합니다. 40일을 하는데 주민분들이 아침에 와서 봉사하는 양반 아침에 와서 자기 사인하고 가. 오후에 와서 봉사하는 양반 오후에 봉사했다가 사인하고 가. 그것을 40일치를 한 걸 딱 통계를 내가지고 일비 계산 다 해주죠. 참여율에 따라서 비용을 사줘요. 근데 이 마을 분들이 좀 비용이 돈이 많은 동네가 아니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출자금도 많이 못 내죠. 그래서 어떤 양반은 3만원 쌈짓돈 이렇게 내는 양반이 있고 어떤 양반은 5만원 내고 이렇게 따박따박 모은 것이 100 몇십만 원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300 얼마 지원했구나. 그래서 500만 원을 채워갖고 500만 원 갖고 처음에 한 거거든요.
500만 원 갖고 해고 4700만 원 벌써 엄청 버는 거죠. 40일 동안. 근데 이분들한테 벌어가지고 그 일당 다 지불하고 나서도 돈이 남았죠. 그래갖고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했는데 자기가 3만 원 출자해놓고 나서 10몇만 원을 배당을 받으니까 더 받죠. 출자금보다. 그래서 이분들이 첫 해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냈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재출자할게. 다시 재출자하셔가지고 그 돈이 첫 해에 배당금까지 다 포함해서 다 종잣돈이 됐죠. 그래서 2차년도에 얼마 번지 아십니까? 2차년도에는 썰매도 대여도 하고 마을화폐를 써요. 여기는 왜 현금 사고가 나면 안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마을에 오면 입구에서 현금을 화폐로 바꿔야 돼. 그 화폐를 가지고 썰매도 대여 갖고 그하고 군밤도 사 먹고 국수도 사 먹고 라면도 사 먹고 또 두부도 사 먹고 체험도 할 때 체험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폐가 남으면 나갈 때 현금으로 바꿔가면 되죠. 그렇게 했더니 2차년도에 돈이 공식적으로 1억 2천 정도 본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그 돈 가지고 마을에 땅도 사고 아주 잘 나가는 마을입니다. 겨울 한철 장사 40일 해가지고 1억 몇천씩 벌면 잘 번 거죠? 그렇게도 못 버는 마을이 40일 동안 그렇게 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어르신들이 해요. 이거 옛날 전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저녁에 썰매장 끝나면 논에다 물 받아놓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은 꽁꽁 얼어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썰매를 타면 썰매도 우리는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 하잖아요. 이 양반들 진짜 어려서 소식적에 타셨던 썰매를 만들어놨어. 무시 박혀있어 뭐 살벌이 막 그런 썰 진짜 옛날 썰매. 추억의 진짜 옛날 썰매. 논에서 그것도 논에서 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막 치고 다니면 눈동이 얼음동이 생기면 잘 안 나가요 썰매가. 근데 남자 할배들은 또 그거 다 쓸고 다녀요. 그래야지 잘 나가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은 음식을 다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활동으로 가능하죠. 한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도 되는 거죠. 여기는 아주 유명한 마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대상받은 마을이죠. 저도 처음에 갔다가 정말 반했던 마을인데 경북 칠곡의 외관을 그린 금남 1위 마을입니다. 여기는 마을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한글학당을 해요. 마을에 그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 마을에 오신 거죠. 근데 마을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 너무 연로한 어르신들은 일을 하기 좀 어렵고 젊은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시설하우스를 해요.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맨날 와요. 그죠? 특히 여기는 오이로 유명한 마을이거든요. 마을에 가면 다 하우스예요. 온천지가. 다 하우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규모 있게 하는데 낙동강변에서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바빠갖고 못하는 거예요. 자기 농사짓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고 회의를 해. 근데 할매들이 여기 할아버지들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들 중심.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 퇴임하신 분이 아따 이장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자유까지도 다 나눠주고 있구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할머니들한테 겁나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장님이 그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르신들한테 실수하신 거예요. 그 어르신들 글씨를 모릅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문맹률이 적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문맹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경북을 자주 가거든요. 10몇 년 전부터 경북을 자주 가는데 그 문맹률이 엄청 높습니다. 마을에 가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멋있는 분이죠. 할머니를 찾아다니면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는데 다닌 거야. 네. 꾸사리 줘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나눠줘도 이 사람들 범법분들 어머니 소리 한다고 했으니까 할머니도 삐치하고 가버리고 쫓아다니면서 다 사과하고 그러면서 사죄의 의미로 혹시 원하시면 제가 글자를 가르쳐드리겠는데 그래도 될까요? 했더니 어르신들이 3명이 그러다 죽기 전에 내 이름 3글자 한번 써보자
세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한글학당을 합니다. 마을에 관해서. 근데 3명만 오셔. 근데 그 3명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밌죠. 회관에 글배우러 갔다는데 뭔 웃음소리가 소리 나는 거잖아. 응? 할머니 3명이 젊은 놈이라고 뭐하는데 저렇게 재밌게 놀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정경태의 맛이 그 자리 자기가 되면 한참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새벽만이 오고 하다 온 게 저렇게 다 와버려 이제 할머니들. 그래서 다 와가지고 같이 한글 배우고 하면서 시를 써요. 그래서 저 마을은 마을 어르신들이 시를 써가지고 시집까지 냈어요. 책도. 아주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들이 그냥 맨날 일만 하느라고 바빴으니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일도 없고 어르신들만 방치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아빠들이 부녀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음식을 요리하는 걸 배워요. 그날이 아빠 셰프의 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녀회 선생님들 모시고 뭐 요리를 배워갖고 요리를 하죠. 그걸 갖고 요리 품평회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마을에서 잔치를 합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을 잔치를 하는 날이에요. 그때 풍물도 치고 같이 놀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군부대 군인들도 이렇게 초청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잔치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이 마을은 아주 활기가 지금까지도 넘쳐나는 마을. 여기는 저기 경북 예천의 풍양의 삼강주막입니다. 여기는 그 강 세 개가 합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삼강입니다. 세 개 강이 모이는 곳. 가서 보면 엄청 아름다워요. 로버스들이 아주 많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로도 이용하지만 배로도 많이 이동했죠. 그래서 낙동강 배가 샀는데 배로 오는 사람들이 음식을 해결하고 기거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겠죠. 주막이. 그 삼강 주막이 있던 곳이 사라졌던 것을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복원한 거예요. 왜 복원했냐? 여기에는 인접해 있는 몇 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 주변에서 술을 먹을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서로 이웃 사람들이랑 다른 마을 사람들이랑 만나려면 술 먹으면서 만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멀리 차 타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술을 먹으면 다 음주운전하고 가야 되죠. 그러면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 나서 몸이 성치 않게 된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할머니들이 우리 마을에서 뭔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회의를 할 때 할머니들이 나 남정네들 때문에 내가 속이 조마조마해. 맨날 콩당콩당 맨날 음주운전하고 들어오니까 그 음주운전 그거 못하게 음식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누가 음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회의하다가 결국 할머니들이 음식점을 합니다. 주막을. 대신 연세가 많은데 막 썩 배달해고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공간 따로 있고 여기 가서 돈 내고 이렇게 쟁반에다가 한 접시 갖다가 옆에 평상이라든가 가면은 또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실내 공간으로 돼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가 갖다가 다 먹고 또 갖다 드리고 가면 되거든요. 저거 하나가 옛날에 저 당시에 15,000원이었어요. 저 삼강주막이 지금도 아주 잘 됩니다. 지금은 주변에 이렇게 관광지가 개발이 돼가지고 더 아주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죠. 예천 좋은 동네 재밌는 동네. 그리고 경북 동화의 비날이라는데요. 여기는요, 그 청량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이 있어요. 우리 저대봉 유명하죠. 관광객들 보니까 등산객들 많이 오던데요. 버스로 막 오고. 저 묻지마도 한번 봤어요. 얼마 전에 적대봉 갔는데 적대봉 오천 쪽에서 안 올라가고 이쪽에서 성치 쪽으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주차장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서 한번 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인들이 와서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버스 놓고 막 그 옆에서 뭐 테이블 갖다 놓고 막 양동이로 뭘 막 끓이고 있고 막 술을 막 드시고
걷다가 어디서 막걸리 한잔 얻어먹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이 저기 가면 안 돼요. 아 적대공에 묻지마 가고 다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청량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는 특히 가을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는 곳인데 이 청양산에 가면 할매 한 분이 막걸리를 팔아요. 한 잔에 1,000원 막걸리. 근데 산에 갔다가 못 사니까 내려오면 다 막걸리를 드시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저 마을에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볼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 곳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자. 그 판매장이 이거예요. 이게 판매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생겨서 찌개짜도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야를 내리면 평상이 돼. 사방이 다. 그리고 야를 들여다가 청량산 그쪽에서 관광객들 가는 여기다가 딱 놔. 저기다 또 하나 놓고 곳곳에. 그래갖고 저기에서 가져다가 막걸리도 팔고 고사리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파는 거죠. 수익이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 네? 임대. 한 달에 300만 원 임대도 줘요. 그 정도 장사 잘 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동식 판매장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비나리 마을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처음 조성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더 됐죠. 여기가 이렇게 생겨서 산동네라 그래서 뒤에서 보면 1층인데 앞에서 보면 2층인 거죠. 다른 집들은 단층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몇 층이 지으면 혐오감 생기잖아. 네? 그죠? 갑자기 대골전하고 정말 짜증나. 그래서 항상 주변 경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이 용도가 바로 귀농 귀촌인의 집입니다. 저 마을에서 운영을 해요. 귀농 귀촌인의 집을. 저 6채입니다. 6가구가 들어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한 달에 그 사용료 내죠. 네? 사용료를 내요. 20만 원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6가구면 120만 원이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해줘요. 그러면서 6개월 있는 동안 자기가 살 집 알아보고 다니겠죠? 그리고 여기서 6개월을 더 해줘. 우리 고흥군에서 기후기촌인 정책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6개월 살면서 2년까지 한단 말이죠. 근데 1년 안에 봉화군으로 귀농 귀촌에 성공을 하면 여기를 주소지 안 옮겨도 됩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거니까 임시 거주잖아요. 비용만 선불로 받고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기고 이제 딱 우리 마을이 아니더라도 봉화군으로 귀농 귀촌에 성공을 하면 이 마을에서 60만 원을 지원해줘요. 귀농 귀촌 축하금으로. 왜? 우리 하늘나라에서 같이 사는 이웃이 생기는 거니까 반절을 돌려주는 거예요. 반절을. 그러면서 이 마을이 얻는 게 있죠? 관계. 참고로 이 마을은 귀농 귀촌인들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마을에 와서 활동을 하는 사람만 받아요. 예를 들면 이 마을에 그 홍익대학교 미술 그 교수님 부부가 와요. 그럼 받아. 대신 오면 당신들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뭐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세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받아. 하겠어요 하면 받는 거죠. 그래서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님이면 우리가 최고 아닙니까? 그림 쪽으로. 그런 양반들이 토요일마다 그림을 가르쳐주니까 명호명뿐만 아니라 봉화군에 있는 애새끼들 다 와버리지 이 마을로. 그죠? 이 마을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록이천 한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을에서 감자농사라는 걸 재야 되는데 일손이 없어. 여기는 일손을 어디서 데리고 와요? 대구에서 사람을 사와야 되는데 거리가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가서 사람을 모시고 와서 농사 짓고 나도 피곤한데 1시간 반 동안 또 다시 가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또 1시간 반 또 다시 와야 되잖아요. 6시간을 내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모시러 갈 때, 저녁에 끝나고 데려다 줄 때.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이 저렇게 옴으로써 여기서 농사를 짓고 그 사람들한테 비용 지불을 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을 합니다. 마을 단위로. 저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엄청 많은 사례를 갖고 오긴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요. 자, 그래도 좀 이해를 가시죠? 우리가 마을에서 이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게 저게 다는 아니죠? 또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있을 거니까,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 거니까,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꼭 굳이 마을이 아니더라도 나는 문화의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는 뭔가 해볼래, 공예 활동 해볼래. 또는 나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활동을 내가 해보고 싶어. 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가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볼까? 뭐 이런 거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한 마을 사람들은 아니지만 모여서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 활동들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폐연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일도 하고, 짜투리천을 가지고 면 생리대, 건강한 생리대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급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공예로 이렇게 화병 만들거나 이렇게 그 핸드폰 케이스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바다 유리 채집한 쪽을 가지고 또 공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위적인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공예 활동이거나 자연물을 활용한 공예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는 걸 하는데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 플라자를 가서 재활용과 관련된 활동들도 하시고 계시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지역에 돌 주워다가 돌에다 예쁜 그림 그려서 지역 곳곳에다가 이렇게 예쁜 문구부터 해서 예쁜 돌 그림들을 단면 전시하고 이걸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7사람이 모여서 저 기름동 아주 험악한 동네인데 기름 누타운 아주 험악한 곳이죠. 거기에 발견 돌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감을 선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북의 기름동에 있는 분들이 이 길거리 가다가 예쁜 문구, 예쁜 그림들을 보고 뭔가 즐거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집수리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지역에 체험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화활동 하는 분들도 교육운동 하는 분들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가 지역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녹여볼래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본은 섬과 관련돼서 섬이 많으니까 섬의 나라니까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죠? 나오시마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예술의 섬 프로젝트를 한 곳이에요. 이해 프로젝트에서 이해라는 집입니다. 집. 빈집을 활용해서 빈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현대미술 전시 공간으로 그러면서 이제 국제예술제 유치하고 거기 예술인들이 와서 조성해 놓은 조형물들을 붙여가지고 기념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관광 수입으로 이렇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례이죠.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뭔가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쪽에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죠. 여기는 그 예술의 성 프로젝트 하나로 나오시마라는 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난지도가 예술의 성이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열악했던 자원이 강한 자원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 초도시마 올리브섬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여기는 올리브가 주 생산품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올리브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는 그 다문화 분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분들이 아시아
국가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해요. 주말마다.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섬에 있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학교는 평일날에는 아이들이 활용하고 쉬는 날에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국가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여기는 섬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올리브를 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활용해서 만드는 쿠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만든 간장이 또 유명해서 그 간장을 활용한 음식이 주력 품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섬장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쇼도시마라고 하는 섬에 우리는 잘 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야의 특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저기처럼 올리브를 가지고 쿠키를 만드는 분, 그리고 간장을 잘 만드는 분, 소면을 잘 만드는 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향토 음식이죠. 그런 거에 대한 명인들을 찾아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프로젝트예요. 인증을 하면서 저분들이 만든 상품을 전국에 홍보를 합니다. 유튜브랑 방송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유명해지면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이 섬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섬을 음식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성화시킨 사례입니다. 저는 저런 것도 녹음했고, 우리 거금도에 테마백선을 지금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손맛 장인들도 찾을 거고, 그리고 아주 예쁜 경관도 찾을 거고, 그런 것들 담아서 다 알려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튀르키예 거기 가면 이즈미르 해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런 걸 조성한 거예요. 그